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본 모의고사 8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이요. 문제 2번 보니까 이제 계산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총 배점이 이제 3점이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계산 작업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지금 우리의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게 되면 총 7문제가 나왔어요. 자, 요 7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1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1번에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우리 장르별로 각 연도, 입고 일자의 그 연도에 대여료의 이제 대여료의 평균을 우리 B의 3에서 C의 6번 그 영역에 계산해라.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2020이다, 2023이다 그렇게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은 각 연도의 이제 입고일자요. 입고일자의 그 연도를 이렇게 이제 표시해 둔 거래요. 해서 내가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칸을 이제 내가 계산을 할 때는 그때 조건이 이제 두 개인 거죠. 자, 우리 장르가 이제 드라마여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입고 일자의 그 연도가 2020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는 대여료의 이제 평균값을 계산할 거예요. 그때 이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A9에서 H25 그 영역 표 2번에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우리는 대열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건데 그때 이제 에버리지랑 우리 if 그리고 이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배열수식으로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여기서 우리 입고일자 각 연도에 이제 입고일자라고 했는데 우리 입고일자가 지금 디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 지금 입고일자에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물어볼 때는 2020이랑 똑같아? 2023년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해서 우리가 입고일자에서 이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연도를 추천한 다음에 물어보면 되겠죠. 그때 우리 대여료는 지금 우리 G열에 쭉쭉쭉 들어있어요. 이 대여료에 우리 평균값을 전부 다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대여료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예요. 그때 우리가 AVERAGE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이제 if 함수 이렇게 이제 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우리가 지금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왔죠. 해서 첫 번째 조건 이렇게 이제 가로로 묶어서 써주고 중간에 이제 곱하기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두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조건 가로 이렇게 이제 열어서 우리가 두 번째 조건을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조건을 다 썼으면 그 뒤에다가 우리가 쉼표를 하나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그 범위를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 이제 if 가로 닫아주고요. 맨 뒤에서 이제 에버리지 그 가로만 이렇게 닫아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식 한번 써보자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에버리지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if 쓰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이제 장르를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조건 쓸 거니까 첫 번째 조건 가로 이렇게 열어주고 내가 지금 장르 여기 이제 F열에 쭉쭉쭉 가지고 있죠. 내가 지금 장르를 이만큼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범위에서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드라마랑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조건 다 썼어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곱하기 열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두 번째 조건을 쓸 건데 그때 조건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내가 입고일자 중에서 일단 연도를 먼저 추출한 다음에 2020이랑 똑같아.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연도를 추출하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이어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고일자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입고일자에서 연도만 이제 추출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연도를 추출한 게 뭐랑 똑같냐? 우리 2020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 두 번째 조건도 다 썼으니까 조건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중간에다가 이제 컴마 하나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는 대여료의 이제 평균값을 구할 거니까 대여료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싹 다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 에버리지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 한 칸을 이제 계산한 다음에 채우기를 해서 싹 다 이제 나머지 칸들도 전부 다 이제 계산을 할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절대 참조할 거 안 할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꼴자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거, 그리고 장르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거, 그리고 대요로 싹 다 이제 범위 잡은 거는 어떤 칸을 계산하든 변하지 않죠. 해서 이 범위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 F4번을 눌러서 이렇게 전체 달러를 싹 다 이제 붙여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셀 주소 쓴 게 A의 3번 셀, 요거 이제 드라마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준 거 있죠. 요거 좀 이제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 요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엔터만 땅 하고 누를게요. 그러면 내가 아까 A의 3번 셀을 이제 내가 수식에서 이제 사용을 했는데 얘는 내가 이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드라마랑 똑같은 거 그거 이제 찾아달라 그렇게 해야 되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애니메이션 요걸로 이제 변경이 돼야죠.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액션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내가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코미디로 이제 바뀌어야 됩니다. 그때 내가 이렇게 이제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했을 때 우리 원래 행 번호가 바뀌죠. 그때 행 번호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변하게 그냥 놔두면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그때 이제 드라마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이제 채우기해서 이 칸을 이제 계산할 때도 우리 드라마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이제 돼야 되겠죠. 근데 내가 이제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원래 열 번호가 바뀐다고요. 근데 얘는 지금 이제 열 번호가 바뀌면 안 되겠죠. 해서 우리가 A의 3번 셀에 대해서 F4번을 이제 땅땅땅 이렇게 이제 3번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지 않게 행 번호는 변하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B의 2번 셀 이 뒤에다가 우리 요 셀을 이제 찍은 거 있죠. 요것도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를게요. 자, 우리가 B의 2번 셀 찍은 거요. 내가 요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 20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죠. 내가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얘가 돼야 되고요. 내가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얘가 돼야 되고, 네 번째 칸을 계산할 때도 얘가 돼야 돼요. 우리가 원래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행번호가 이제 쭉쭉쭉 바뀌는데, 그때 이 행번호는 바뀌면 된다 안 되더라. 내가 이 네 칸 중에서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2020이랑 똑같아? 그거 이제 물어봐야 된다고요. 해서 얘는 이제 행번호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여기서 첫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이제 2020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 되고, 내가 오른쪽으로 가서 이 칸을 계산할 때는 이제는 2023년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해서 원래 오른쪽으로 채우기를 하게 되면 우리 열 번호가 바뀌는데 얘는 이제 열 번호가 그냥 바뀌게 그냥 놔두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B의 2번 셀 요거 이제 찍어준 거는 우리가 이제 F4번을 땅땅 이렇게 이제 눌러서 열 번호는 변하게 그리고 행 번호는 변하지 않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절대 참조할 거 싹 다 해줬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땅 하고 누르고요. 그래서 우리가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을 전부 다 이제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했더니 지금처럼 결과값이 이렇게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됐습니다. 해서 제가 1번 문제 풀 때 그때 이제 제가 식으로 작성한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했어요. 해서 지금 여기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있고요. 곱하기 써주고 두 번째 조건이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쉼표 찍은 다음에 내가 이제 평균값을 구하고자 하는 그 대요료가 들어있는 그 범위를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2에서라고 했어요. 자, 표 2에 보니까 지금 데이터가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장르라는 게 있대요. 우리 장르라는 게 지금 우리 F열에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이 장르가 드라마면 이제 11,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면 22, 그리고 액션이면 이제 33, 코미디면 이제 44. 이걸 이제 표시한 후에 관리 코드라는 게 있대요. 관리 코드가 지금 우리 A열에 데이터가 이렇게 쭉 들어있죠. 이 관리 코드의 마지막 한 자리나 두 자리의 그 숫자를 두 자리로 변경을 시켜서 B의 10번에서 B의 25번 이 영역에 표시해라. 그러면 지금 이곳에다가 결값을 쭉 표시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표시 예를 보니까 장르가 이제 드라마래요. 우리 장르가 이제 드라마면
11 그거 이제 표시하라 그랬죠. 그리고 관리 코드가 비디오 3번 만약에 이렇게 이제 들어 있을 때 그때 드라마니까 앞에다가 이제 11을 표시해 주고 그리고 관리 코드에서 비디오 빼기 3 이렇게 이제 써져 있으니까 이 3이라는 그 값을 이렇게 이제 두 자리로 변경을 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때 표시 형식을 이제 지정할 때는 함수를 사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일단 우리가 이 관리 코드부터 먼저 좀 하자고요. 관리 코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져 있을 때 이 3이라는 거 요거 이제 하나를 추출한 다음에 그거를 우리가 이제 03 이렇게 이제 두 자리로 변경을 시켜서 표시해 줘야 돼요. 지금 만약에 이 첫 번째 데이터다 그러면 2라는 걸 꺼내와서 02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 밑에 거는 1을 이제 꺼내온 다음에 01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밑에 거 요런 이제 자리는 전부 다 이제 숫자가 두 자리씩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러면 16은 그냥 16으로 19는 19로 13은 13으로 그냥 그대로 이제 표시해 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이제 관리 코드에서 이제 여기서 한 자리를 이제 꺼내 오거나 이렇게 이제 두 자리를 전부 다 이제 꺼내 와야 돼요. 이런 것들을 이제 꺼내 올 때 우리가 지금 여기 이제 write라는 그 함수가 있죠. 그러면 내가 관리 코드를 가지고 있다. 이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를 꺼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개수가 다르잖아요. 어떨 때는 이제 오른쪽에서 한 개를 꺼내 와야 되고 어떨 때는 오른쪽에서 두 글자씩 그렇게 이제 꺼내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그것도 오른쪽에서 이제 몇 개를 꺼내 올지 그것도 이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관리 코드를 봤을 때 이런 숫자 앞에 2가 됐든 1이 됐든 뭐 16이 됐든 19가 됐든 13이 됐든 이런 데이터 앞에는 무조건 비디오 빼기 이렇게 이제 붙어 있죠. 이렇게 무조건 이제 앞에 이제 네 글자가 들어 있으니까 이 전체 글자 수를 우리가 이제 len이라는 그 함수로 구해요. 그러면 그 글자 수가 이제 나오겠죠. 그러면 요 첫 번째 데이터는 B가 이제 첫 번째 글자고요. D가 이제 두 번째 글자, O가 이제 세 번째 글자, 그리고 중간에 요 하이픈이 네 번째 글자, 그리고 E가 이제 다섯 번째 글자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len이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이 첫 번째 셀에 들어있는 이 데이터의 글자의 개수를 세주면 이제 5하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요 앞에 비디오 빼기 이렇게 이제 네 글자씩 붙어 있으니까 무조건 빼기 4를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만약에 비디오 16 얘를 가지고 우리가 len이라는 요 함수를 묶어주면 얘는 전체 이제 글자 수가 6글자니까 6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 거기서 비디오 빼기 요거를 이제 빼주면 되니까 무조건 그냥 4를 이제 빼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하고 나온다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글자짜리가 있을 때는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를 꺼내오면 되고 지금처럼 전체 글자 수가 이렇게 이제 6글자인 게 있으면 우리는 오른쪽에서 이제 두 글자씩 이제 빼오면 되겠죠. 그러면 요걸 이제 식으로 우리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여기다 이제 len이라고 먼저 써주고 len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명을 써주고 그리고 관리 코드 얘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이제 5하고 그렇게 나올 거고요. 그 밑으로 몇 칸만 그냥 채우기 할게요. 채우기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글자 수가 5글자인 거는 5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전부 다 나왔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숫자가 두 개씩 붙어 있는 것들은 전체 글자 수가 6글자다. 그렇게 나왔다고요. 근데 이런 이제 관리 코드는 이런 숫자 값 앞에 무조건 비디오 빼기 하고 네 글자씩 다 붙어 있으니까 이 len에서 나온 그 결과에서 빼기 4를 이제 해주면 됩니다. 빼기 4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1하고 나왔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왔다고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한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이제 2다, 1이다, 4다 하고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그 값을 이 숫자를 이제 꺼내 올 거고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6글자인 게 있을 때는 빼기 4를 해서 2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오른쪽에서 이제 두 글자를 꺼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16, 19, 13 이렇게 이 데이터들을 이제 꺼내 오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식을 쓴 게
오른쪽에서 이제 몇 개를 꺼내 올지 그 개수를 이제 구해 준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 X 잠깐 할게요. 잠깐 해놓고 여기서 이제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이제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한 개가 됐든 두 개가 됐든 그걸 이제 꺼내 오자고요. 그러면 라이트 함수를 이렇게 써주고 내가 지금 관리 코드 얘를 이제 가지고 있다. 이 관리 코드에서 몇 개, 오른쪽에서 몇 개 꺼내와라. 컨트롤 V 이렇게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계산된 그 개수만큼 꺼내달라 그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라이트 함수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이렇게 2라고 요 값을 이렇게 이제 꺼내 왔어요. 그러면 요거 이제 채우기인데 몇 칸만 좀 해보자고요. 했더니 지금처럼 2다 1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꺼내 왔고 4하고 이렇게 이제 꺼내 왔죠. 그리고 16, 19, 13 그 데이터들을 이렇게 이제 꺼내 왔습니다. 그러면 이 값들을 이렇게 이제 꺼내 왔을 때 만약에 3이라는 그 값을 가지고 왔을 때는 지금처럼 03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두 자리로 표시해 줘야 돼요. 문제에서도 관리 코드에서 마지막 이제 한 자리가 됐든 두 자리가 됐든 그런 숫자, 그런 값을 몇 자리로? 우리 두 자리로 이제 변경을 시켜서 표시하라 그랬잖아요. 해서 3을 빼오면 03으로 16을 꺼냈다. 그러면 그냥 16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런 이제 표시 형식은 함수를 사용해서 지정하래요. 여기서 형식을 이제 지정해주는 그 함수가 우리의 텍스트라는 요 함수가 있죠. 그때 우리 이제 텍스트라는 그 함수요. 텍스트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우리가 인수를 먼저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뒤에다가 이제 형식을 써주면 되는데 그 형식은 우리 이제 셀서식에서 지정해주는 그 표시 형식이요. 그 형식을 요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인수를 이 형식에 맞게 표시해 준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이제 3을 꺼내 왔을 때 03하고 무조건 숫자 두 자리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지금 내가 꺼내온 거 이 값들을 숫자 두 자리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형식을 0, 0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거 이제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라이트 함수 쓴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 놓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텍스트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바로 컨트롤 V요. 내가 지금 여기서 계산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을 표시해 달라. 어떤 형식으로? 우리 0, 0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숫자 두 자리의 그 값으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2니까 이제 02로 표시가 된 거고 그리고 그 밑에는 1이니까 0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16, 19, 13 얘네들은 원래 두 자리였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4니까 04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요만큼 이제 구해준 게 지금 요거 이제 구한 거예요. 그러면 요 이제 앞에 있는 요 11 얘를 이제 우리가 구해 보자고요. 얘는 11이 나온 게 장르가 이제 드라마기 때문에 11이 나온 거예요. 문제에서 장르가 드라마면 11이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면 22, 그리고 액션이면 33, 코미디면 이제 44 이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곳에서 가지고 있는 그 값이 드라마랑 똑같아? 애니메이션 똑같아? 액션이랑 똑같아? 코미디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 이 함수들을 봤을 때 우리 if가 없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네들을 이제 계산한다고 텍스트도 썼고요. 라이트도 썼고 렌도 썼어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그 함수가 우리 룩업이라는 요 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룩업을 가지고 지금 얘네들을 이렇게 이제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룩업이라는 그 함수 생미세부터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룩업이라는 이 함수는 앞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1번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2번 그렇게 이제 우리가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지정한 이 범위에서 이 찾을 값과 똑같은 그 데이터를 찾아요. 찾은 다음에 같은 행에 있는 범위 2번의 그 데이터를 반환을 해줍니다. 그때 우리 이제 이런 셀들을 봤을 때 드라마, 애니메이션, 액션, 그리고 코미디하고 이 4개 데이터가 순서대로 써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11, 22, 그리고 33, 44 하고 이 데이터도 어딘가 따로 셀에 입력된 게 없죠. 그러면 이 룩업 함수로 어떻게 구할 거냐? 이 룩업 함수로 이 첫 번째 칸은 지금 장르가 액션이죠. 해서 액션을 찾아 달라고 이제 이 액션 F의 이제 10번 셀을 찾을 값으로 이제 찍을 거예요. 찍어 놓고 범위 1번에다가 드라마다, 애니메이션이다, 액션이다, 우리 코미디다 하고 이 네 가지를 집어 넣을 겁니다. 그리고 범위 2번으로 11, 22, 33, 44 이 데이터를 그대로 이제 써줄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쓰는지 잠깐 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 텍스트 함수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잠깐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룩업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함수를 써주고요. 이 첫 번째 칸은 장르가 액션이니까 액션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여기서 이제 중괄호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드라마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가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데이터는 이제 액션이요. 해서 액션하고 이렇게 이제 똑같이 쌍따옴표를 묶어 써주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데이터가 코미디죠. 해서 코미디하고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장르를 이제 입력할 건데 그때 첫 번째 데이터 우리 이제 드라마면 11을 내보내달라.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면 22를 내보내달라. 그 다음에 액션이면 이제 33을 그리고 코미디면 이제 44를 이제 내보내달라라고 해서 지금처럼 범위 2번에다가 지금처럼 값을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이렇게 이제 세로로 막 써져서 이걸 알아보기가 힘들죠. 일단 엔터 누를게요. 엔터를 눌렀더니 이제 33하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그 밑으로 이제 채우게 할 건데 지금 여기서 장르를 보니까 이 세 칸이 전부 다 코미디예요. 코미디면 이제 44, 그 데이터가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코미디니까 전부 다 이제 44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두 칸은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일 때는 22가 나오면 돼요. 그래서 그 밑으로 채우게 했더니 22하고 이렇게 이제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다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쓴 식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그래서 지금 F10번이 지금 요 셀이죠.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할 거니까 액션을 찾아라 라고 해서 찾을 값으로 이제 액션 얘를 이제 찍어준 거고 그 다음에 범위 1번이 얘고 얘가 이제 범위 2번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들 중에서 액션이랑 똑같은 걸 찾아라. 그러면 액션이 지금 세 번째 그 위치에 있으니까 얘를 찾겠죠. 얘를 찾아서 세 번째 위치에 있는 범위 2번의 그 값을 내보내 준다고요. 만약에 요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코미디다. 그랬을 때 코미디는 이 범위 1번에서 네 번째 그 위치에 있죠. 네 번째 위치에 있으니까 범위 2번에서 네 번째 위치에 있는 이 값을 내보내 준다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룩업이라는 그 함수로 우리가 이제 구해 준 겁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이제 룩업으로 구한 게 우리의 표시의 예를 봤을 때 얘를 이제 구해 준 거죠. 그리고 아까 얘를 이제 구해 놨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을 서로 이제 연결을 시켜서 중간에 이제 빼기를 집어넣어서 표시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냐? 룩업 요거 이제 쓴 거 있죠? 그 뒤에 가서 이제 %, 연산자를 이렇게 이제 열어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하이픈 요거 이제 출력해 달라. 그리고 또 %, 이렇게 이제 열어서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요 내용이요. 03 그건 이제 아까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 눌러서 이렇게 이제 식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그럼 이제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들을 이제 쭉쭉쭉 해주면 결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결값이 정상적으로 나왔나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지금 여기 보면 코미디니까 이제 코미디일 때 44가 표시가 되는 게 맞죠?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이제 관리 코드에 이 값들이요. 이 값들이 이제 1일 때 01로 나왔고 16, 19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에 이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일 때 22가 나오는 게 맞죠? 해서 22가 나왔고 여기 이제 4하고 써져 있으니까 04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밑에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얘는 이제 드라마예요. 드라마일 때 이제 11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번호가 이제 12번이니까 12하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데이터는 우리 액션이에요. 액션일 때 이제 33 이렇게 이제 표시되는 거 맞죠? 그리고 그때 이제 우리 번호가 17이니까 17하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를 맞게 푼 거죠. 그때 이제 제가 문제를 풀 때 그때 이제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썼어요. 자, 지금 요 식 좀 보자고요. 자, 지금 여기 이제 식을 봤을 때 지금 여기서 이제 룩업이라는 그 함수가 이제 사용이 됐어요. 얘가 이제 찾을 값으로 우리가 찍어준 거고, 얘가 이제 범위 1번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범위 2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표 2번이 됐든 이 데이터들을 싹 다 이제 봤을 때 드라마, 애니메이션, 액션, 코미디 이런 데이터가 따로 이제 작성된 게 없잖아요. 그리고 범위 2번으로 사용할 11, 22, 33, 44 이것도 따로 작성된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뒤에서 우리 이제 전체 글자 수요. 전체 글자 수를 싹 다 이제 센 다음에 이 관리 코드에 이런 숫자 값 앞에 비디오 빼기 이렇게 이제 네 글자씩 들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빼기 4를 해서 오른쪽에서 이제 몇 개를 꺼내 와야 되는지 그걸 이제 구해 준 거예요. 그렇게 이제 구해 주고 라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관리 코드에서 오른쪽에서 몇 개를 꺼내 와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 준 겁니다. 거기서 나온 그 값을 우리는 두 자리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두 자리의 그 값으로 표시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형식을 정해준 거죠. 그렇게 해서 앞에서 나온 그 결과값 이어서 뭘 출력해라? 우리 하이픈을 출력해라. 그리고 이어서 뭘 출력해라? 이 뒤에서 나온 그 결과값을 출력해라. 그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WON 원가 대여 횟수를 작성을 해서 HA10번에서 HA25번 이 영역에다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하라고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우리 WON 우리 원가 대여 횟수라는 거는 우리 DVD 가격이랑 대여료 DVD 가격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고요. 대여료가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값을 이제 인수로 받는데요. 인수로 받아서 원가 대여 횟수를 계산해서 되돌려준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해서 우리 퍼블릭 펑션을 보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나왔고 우리가 이제 인수로 이제 입력받는 게 우리 DVD 가격이랑 대여료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제 작성이 된 거고요. 이 원가 대여 횟수는 DVD 가격 나누기 대여료 나누기 10 이렇게 해서 계산한 그 값만큼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를 해달래요. 그때 이제 DVD 가격이 만약에 25,300원이고 대여료가 만약에 1,000원일 때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면 이제 2.53 하고 그렇게 나오겠죠. 그때 이제 2.53에서 소수는 버려버리고 그냥 정수값만큼 별표를 이제 2개 표시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가 요 식만큼 별표를 이제 몇 개를 표시해야 되는지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자고요. 그럼 여기다가 이제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우리 DVD 가격 나누기 대여료 나누기 이제 10을 하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눌러보면 지금처럼 2.53 그리고 아래쪽으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 칸에는 별표가 이제 2개가 표시돼 4개 그리고 여기는 이제 1개가 여기도 이제 1개가 여기도 별표 1개 여기는 이제 별표 5개 2개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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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2개 4개 1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별표가 쭉쭉쭉 반복적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그때 여기 보니까 이제 포문이라는 걸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사용자 정의 함수 그거 좀 이제 우리 한번 작성해 보자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서 만들어 줘야죠. 그때 이제 우리가 비주얼 베이직 들어갈 때 단축키가 Alt하고 F11이죠. 해서 우리가 Alt하고 F11번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비주얼 베이직이 짜잔하고 뜨고요. 그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 함수를 만들 때는 우리가 삽입이라는 메뉴에 찾아가서 모듈이라는 걸 우리가 삽입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 퍼블릭 펑션 요거 이제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다 이제 퍼블릭 펑션하고 쓰자고요. 해서 퍼블릭 우리 한 칸 띄고 펑션 하고 우리가 이제 써주고요. WON 원가 대여 횟수 하고 요렇게 이제 우리가 사용자 정의함수 이름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인수를 입력 받을 거예요. 인수를 입력 받을 게 우리 DVD
가격이죠. DVD의 가격이랑 그 다음에 대여료 요 두 가지를 이제 인수를 받겠다. 이렇게 써주고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엔드 펑션하고 쭉 뜨죠. 그럼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쭉쭉쭉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문제에서 포문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이제 포문에 형식부터 좀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포문이라는 걸 쓸 때는 앞에다가 이제 포라고 이렇게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반복 변수를 써주고 그 뒤에다 는이라고 쓰고 그 앞에다가 이제 시작 값을 찍어주고 to라고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다 이제 최종 값을 이제 씁니다. 최종 값을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스텝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 뒤에다가 이제 증가값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밑에다가 우리가 이제 실행문을 우리가 작성을 해주고 그 밑에다가 이제 next라고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반복 변수만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때 이 포문은 이 포하고 넥스트 그 사이에다 쓴 이 실행문이 있어요. 이 실행문을 이제 여러 번 반복 실행시키고자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포넥스트라는 거 요걸 이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제 반복 변수라는 거는 우리가 말 그대로 변수명을 써주면 되는데 변수명은 문제상에서 딱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써도 됩니다. 그때 내가 만약에 반복 변수로 A를 썼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반복 변수 쓰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A 똑같이 써줘야 돼요. 내가 만약에 위에다가 B라고 썼다. 그럼 밑에도 똑같이 이제 B라고 써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때 반복 변수를 우리가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얼마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몇 번 이제 반복 실행시킬지 그 시작값과 최종값을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스텝이라고 쓰고 우리가 이제 증가값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돼요. 요 증가값은 우리 생략 가능해요.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다 이제 반복 변수 제가 만약에 A를 썼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A라고 쓰고 내가 시작값을 1이라고 찍고 최종값을 10이라고 찍었습니다. 해서 1, 2, 10 하고 이렇게만 쓰면 증가값을 이제 생략하고 쓰게 되면 이 증가값은 이제 일씩 그렇게 이제 증가가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반복 변수 A라는 그 변수에 맨 처음에 이제 1이라는 값을 이제 가지고 1이라는 값을 집어넣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부터 시작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맨 처음에 이제 요 반복 변수 A에는 이제 1이라는 값이 들어갈 거고요. 들어가서 그 안에 들어가서 요 실행문을 한번 반복해줘요. 해주고 그 밑에 내려가서 이제 넥스트를 만나게 되면 다시 이제 포문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이제 증가값을 우리가 생략했을 때 무조건 이제 1씩 증가된다 그랬죠. 그러면 요 값은 또 2가 돼요. 2가 돼서 요 실행문을 또 반복 실행해주고 넥스트를 만나서 또 올라가게 되면 이 증가값은 또 1씩 증가돼서 이제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계속해서 쭉쭉쭉 이제 나가는 거예요. 쭉쭉쭉 가면서 이 실행문, 이 포하고 넥스트 사이에 쓴 이 실행문을 계속해서 이제 반복 실행해 주게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포넥스트라는 이 명령문이요. 그때 내가 만약에 증가값으로 만약에 2라는 값을 만약에 증가값으로 썼다. 그랬을 때 우리가 맨 처음에 이제 1이었다가 이제 2가 증가되면 이제 3이 되고 5가 되고 7이 되고 9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2를 증가시키면 이제 11이 됩니다. 11이 되는 순간 이 최종값이 지금 현재 10이기 때문에 11이 되는 순간 이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 포넥스트 문이 그냥 이제 종료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는 만약에 스텝 2 이거를 만약에 안 썼을 때는 1씩 증가가 되니까 1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가면서 이제 10이 됐어요. 10이 되면 10이 되는 순간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최종값이 10이기 때문에 10일 때도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가서 이 실행문을 또 반복 실행해주고 넥스트를 만나서 또 올라가게 되면 그때 증가값을 생략하면 증가값이 이제 1이라 그랬죠. 해서 증가가 되는 순간 이제 11이 되는 거고 11이 되면 이제 최종값을 비교해 봤을 때 10까지만 들어가라 그랬으니까 11이 되는 순간 이 안으로 이제 더 이상 못 들어가겠죠. 못 들어가니까 이 포넥스트 문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포넥스트 문에서 이제 우리가 뭘 해줄 거냐? 이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별표 표시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실행문에다가 적어 놓고 여기서 이제 계산한 그 값만큼 이제 이 별표 표시하는 거를 계속해서 반복 실행해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요만큼 이제 계산했을 때 만약에 5라는 값이 나왔다면 그러면 이 실행문을 이제 5번 반복 실행해서 별표가 이제 5번 반복해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럼 요 코드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포라고 써주고 우리 반복 변수로 그냥 A 쓸게요. A, 소문자 A 쓰고요. 그럼 밑에도 이제 우리가 소문자 A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소문자 A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시작값이요. 시작값은 무조건 1부터 이제 시작해라. 그때 이제 최종값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최종값은 우리 DVD 가격에서 나눠라. 뭘 나눠라? 우리 대여료만큼 나눠줘라. 대여료 나누기. 그리고 이제 10을 해라. 지금 이렇게 이제 쓰게 되면 만약에 요만큼 이제 계산한 그 값이 지금 우리 세 번째 지상처럼 이렇게 이제 가격하고 대여료가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요 식에 맞춰서 이제 계산하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게 이제 2.53 하고 그렇게 이제 값이 나오겠죠.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반복 변수 A라는 이 변수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증가값을 따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1씩 증가가 될 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이제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실행문을 이제 실행을 시켜주겠죠. 그때 이 실행문에서 이 별표를 한번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를 만나서 올라가게 되면 다시 포문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증가값이 생략이 됐기 때문에 1씩 증가해서 A라는 이 반복 변수는 이제 2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2라는 값을 가졌을 때 최종값이 지금 2.53이니까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서 이제 이 실행문을 또 반복 실행해줘요. 그럼 별표가 이제 두 번째 별표가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넥스트를 만나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얘는 이제 증가값을 생략했기 때문에 1씩 증가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A라는 요 변수는 이제 1씩 증가해서 이제 3이라는 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면 이 3이라는 값이 되는 순간 최종값을 비교해보면 들어갈 수 있다 없다? 없다.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별표가 두 개가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표시가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 사용자 정의 함수가 이제 끝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실행문에다가 이제 우리가 뭐만 써주면 돼요? 별표를 이제 반복해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사용자 정의 함수 이름이 WON 원가 대여 횟수죠. 해서 대여 횟수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이 원가 대여 횟수, 이 원가 대여 횟수는 이라고 써주고요. 이 원가 대여 횟수 거기다가 이어서 뭘 출력해달라? 우리 별표를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미음하고 한자를 눌러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변수에 들어있던 원래 값에다가 이 별표를 이어서 표시해라. 그럼 맨 처음에는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거기다가 별표 요거 한 개를 이제 이어서 표시해달라. 그럼 이제 별표 한 개가 될 거고요. 그 별표 한 개를 이곳에서 계산한 그 값을 어디다 집어넣어라? 원가 대여 횟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럼 이제 원가 대여 횟수에는 이제 별표를 이제 하나 가지고 있을 거예요. 하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 반복문이 또 반복 실행돼서 또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원가 대여 횟수, 이 원이라는 원가 대여 횟수라는 그 변수에는 지금 이 별표가 하나가 들어있을 텐데 또다시 이 변수가 가지고 있던 그 값에다가 이어서 또 뭐 출력해라? 우리 별표를 또 표시해달라. 그럼 이제 별표가 이제 두 개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별표를 두 개를 만든 다음에 그 값을 또 어디다 집어넣어라? 이 변수에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지금 얘는 이제 별표 두 개가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얘를 또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원가 대여 횟수 여기에는 별표가 지금 현재 두 개가 들어있는데 얘를 또 만나면 그 뒤에다가 또 다시 별표를 또 하나 더 이어서 표시해라. 그럼 이제 별표가 이제 세 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실행문이 계속해서 반복될 때마다 얘를 만날 때마다 이제 별표가 하나씩 늘어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코드만 작성해주면 다 작성한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포넥스트 문이 실제 시험 문제로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반복문 쓰는 거 형식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다 이제 반복 변수 요거 이제 써주고 그리고 시작값 1부터 시작해라. 1부터 어디까지 이거 계산한 그 개수만큼 이제 얘네들을 반복 실행해 주세요. 그거요. 자, 그럼 이제 식 쓸 거 다 썼으니까 이제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엑셀로 먼저 되돌아가야죠. 자, 엑셀로 땅 하고 이제 되돌아가고요.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칸에 가서 우리가 썼던 요 값 요거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우리가 fx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되겠죠. 눌렀더니 함수마법사 하고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범주 선택에서 우리가 최근에 사용한 함수가 아니라 사용자 정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찍어주고 우리 원가 대여 횟수라는 거 요거 이제 찍어주고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DVD 가격 찍어라, 대여료 찍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DVD 가격에 예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대여료에다가 이제 예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여기는 이제 별표가 2개가 표시가 됐고요. 그 밑에 요 세 칸은 1점 얼마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제 별표가 1개씩 이제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그 밑에는 이제 5점 얼마 하고 나왔으니까 5개가 표시가 될 거고요. 그 밑에는 이제 2개가, 그 밑에는 이제 1개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되겠죠. 그 밑에는 이제 2개 그렇게 이제 표시될 거고, 그 밑에는 이제 4개가 표시가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셀까지 싹 다 이제 채우기를 해주면 요 동그라미 3번 문제 이제 다 푼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끝이요. 우리 이 3번 문제를 통해서 포넥스트문을 어떻게 쓰는지 그거 이제 정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 그랬습니다. 표 3번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자, 여기서 이제 C의 29번에서 C의 37, C의 29번에서 C의 37이다. 그러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의 29에서 2의 37이요. 그러면 2의 29에서 2의 37이다. 그러면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두 영역에다가 매입 금액과 매출 금액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H의 35번에서 J의 37번 그 영역에 단가표를 이제 참조해서 계산해라. 지금 이곳에 보면 단가표하고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죠.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해서 여기다 이제 매입 금액하고 매출 금액을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매입 금액을 이제 계산할 때,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할 때는 매입 수량 곱하기 매입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이제 매입 수량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으니까 얘네들을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그때 이제 곱하기 매입 단가를 해야 되는데 매입 단가는 지금 표 3번에 없죠. 없는데 우리가 이제 단가표를 보게 되면 지금처럼 매입 단가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표를 참조해서 우리가 매입 단가를 꺼내 온 다음에 이 두 개 값을 서로 곱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매입 금액을 계산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매출 금액이요. 이 매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 매출 수량 곱하기 매출 단가 그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근데 그때 이제 매출 수량이라는 거는 지금 요 앞에 있죠. 요 앞에 있으니까 그냥 얘를 찍어서 우리가 사용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출 단가를 서로 이제 곱해줘야 되는데 그 매출 단가도 지금 표 3번에 없어요. 이 단가표에 보게 되면 우리 매출 단가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와서 우리가 서로 곱해서 매출 금액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참조하고자 하는 표가 지금 단가표 얘인데 여기에는 지금 매입 단가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리고 매출 단가가 행 방향으로, 그리고 품명도 행 방향으로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생긴 이런 표를 우리가 참조를 할 때는 우리가 H룩업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하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에서 H룩업과 V룩업 이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H룩업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어줄 겁니다. 그때 이런 매입 단가와 매출 단가는 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품목이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H룩업 생김새 좀 보자고요. 자, 우리 H룩업이요. 우리 H룩업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이제 찾을 값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 이제 우리가 참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근데 이 참조 범위를 지정할 때 우리가 지금 이만큼을 이제 범위를 설정을 할 건데, 그때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우리가 무조건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달러 기호를 전부 다 이제 붙여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우리가 행번호를 써주고요. 맨 뒤에다 이제 우리가 옵션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H룩업, V룩업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리 true라는 그 옵션이 있는데 이 true라는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얘는 이제 우리가 이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아라? 우리 근사값으로 이제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는 게 우리 true라는 이 옵션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쓸 수 있는 또 옵션이 false라는 요 옵션도 있습니다. 이 false라는 요 옵션은 내가 이 찾을 값을 우리가 참조 범위에 찾을 때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으세요.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으로 이제 찾아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 false라는 요 옵션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매입 단가를 이제 꺼내 올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명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품명을 찾을 값으로 찍어주면 되고요. 그리고 참조 범위는 지금 이만큼이 되겠죠. 그리고 내가 락어 첫 번째 제품은 이제 우리 락어니까 락어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라. 그때 이 락어를 찾을 때 우리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h룩업을 쓸 때 그때 이제 옵션으로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을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범위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품명에 해당하는 거 찾아서 나는 이제 지금 매입 금액을 먼저 구할 거니까 매입 단가를 꺼내오면 되겠죠. 그때 이제 내가 참조 범위를 이만큼을 이제 설정을 했을 때 그때 품명이 이제 첫 번째 행에 있죠. 그리고 매입 단가는 두 번째 행에 있고요. 매출 단가는 이제 세 번째 행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매입 단가를 이제 꺼내 올 거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따가 행 번호를 2하고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식 한번 써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그리고 h룩업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h룩업이라고 써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품명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부 다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붙여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범위에 찾아서 몇 번째 행에 있는 거 가지고 와라. 우리는 두 번째 행에 있는 그 매입 단가를 꺼내 올 겁니다. 해서 행 번호를 2하고 써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은 우리가 이제 false라는 이 옵션을 써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이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락어니까 이제 104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그 아래쪽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매입 단가가 싹 다 이제 구해집니다. 그때 이제 우리는 매입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지금 내가 구한 이 매입 단가에다가 앞에 가서 이제 매입 수량만 이제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식 맨 앞에 가서 매입 수량 곱하기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매입 수량 곱하기 우리 매입 단가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우리가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끝이요. 그래서 이제 채우기 핸들만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매출 금액도 구해보자고요. 자, 여기다 이제 는이라고 써주고 똑같이 우리 h룩업 써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또 락어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이 참조 범위에 찾아라.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F4번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그때는 지금 우리가 이제 매출 단가를 꺼내 올 거라 우리가 이제 행 번호를 3하고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을 우리가 이제 false하고 우리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주세요. 그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락어가 우리 매출 단가가 1140이죠. 그때 이제 우리 락어에 해당하는 그 매출 단가가 1410이요. 1410하고 그렇게 나온 거 맞죠? 그리고 나서 이제 채우기 핸들을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매출 단가를 이렇게 이제 구했습니다. 그러면 이 매출 금액도 매출 단가 지금 방금 구했으니까 그 앞에 찾아가서 매출 수량만 곱해달라. 요것만 이제 추가로 더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요 맨 앞에 가서 우리 매출 수량 곱하기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죠. 해서 여기서 이제 매출 수량 곱하기 매출 단가 해서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고 엔터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금액이 나왔고요.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만 쭉쭉쭉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제가 매입 금액을 구할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리고 매출 금액 요거 이제 구할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다 이제 매입 수량이다 매출 수량이다 그거 이제 찍어준 거고 그거 곱하기 그리고 매입 단가 그리고 매출 단가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h룩업으로 매입 단가와 매출 단가를 구해 온 다음에 서로 이제 값을 곱해서 매입 금액과 매출 금액을 싹 다 이제 구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3번에서 그랬습니다. 표 3번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고요. 여기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값과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때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지금 여기다 이제 계산해 주면 되는데 그때 세 번째로 큰 값에는 우리 매출 수량이 세 번째로 그 큰 값에 품명을 여기다 표시하래요. 값을 이제 표시하지 말고 그 값을 찾은 다음에 그거에 이제 품명이 뭔지 그걸 이제 표시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요. 이 칸에는 우리 두 번째로 작은 값에는 우리 매출 수량이 두 번째로 작은 값에 그 품명을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출 수량이다. 그럼 매출 수량이 지금 이곳에 있는 거고, 이것에서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일단 찾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일단 찾아요. 찾은 다음에 그것들의 이제 품명을 이제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라지라는 요 함수를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해라.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세 번째로 큰 값,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은 값, 그거 먼저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거니까 우리가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 수량에서 몇 번째로 큰 값을 찾아라. 세 번째로 큰 값을 찾아주세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523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매출 수량을 봤을 때 제일 큰 게 652죠. 그 다음에 650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 값이 523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작은 값이요.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을 때는 우리가 이제 스몰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죠. 해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매출 수량들 중에서 몇 번째로 작은 거, 두 번째로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95가 나왔습니다. 지금 매출 수량을 쭉 봤을 때 제일 작은 게 우리 53이고요. 두 번째로 작은 게 95가 맞죠? 근데 지금처럼 요 값을 이제 구해주는 게 아니라 이 값들에 뭐를 구해라? 우리 품명을 구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표 3번을 봤을 때 지금처럼 품명이다 해서 열 단위로 들어있고 매입 수량도 열 단위로, 매입 금액도 열 단위로, 매출 수량도 열 단위로, 매출 금액도 열 단위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을 참조하겠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vlookup을 짜잔하고 써주면 틀린 거예요. 이 vlookup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는 이 품명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왜 못 가지고 오냐? 우리가 만약에 vlookup 함수를 쓴다라고 했을 때 지금처럼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을 하겠죠. 이만큼 이제 범위를 지정해 놓고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523, 95잖아요. 그때 이제 hlookup, vlookup에서는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첫 번째 행이나 첫 번째 열에 있어야 돼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매출 수량이잖아요. 매출 수량들 중에서 523을 찾아라, 95를 찾아서 이제 품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만큼은 우리가 참조 범위로 잡았을 때 첫 번째 열에는 품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줄 수가 없다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 표 3번이 지금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우리가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참조할 범위를 이만큼을 지정해 놓고 523에 해당하는 우리 품명을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vlookup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hlookup, vlookup 같은 경우에 지금 vlookup이니까 vlookup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참조하고자 하는 그 곳에 첫 번째 열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된다. 지금처럼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첫 번째 열에 무조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얘는 이 표에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은 지금 이곳에 있고 내가 출력하고 싶은 거는 지금 이곳에 있기 때문에 vlookup이라는 함수를 이용할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 문제를 풀 때는 이제 어떻게 해주냐? 우리가 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겁니다. 그때 이 lookup이라는 함수요. 이 lookup이라는 함수의 생김새 좀 보자고요. 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우리가 hlookup, vlookup처럼 찾을 값을 찍어요. 찾을 값을 찍고 나서 그 뒤에다가 범위 1을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이제 범위 2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누르면 내가 찾고자 하는 값 있죠. 이 찾고자 하는 값을 범위 1에서 찾아요.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이제 범위 2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출력해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라지 써놓은 거 있죠?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을게요. 잘라내기 해놓고 여기다 이제 lookup하고 시작하면 되겠죠? lookup이라고 써주고 맨 앞에다 이제 찾을 값이요. 내가 지금 방금 라지라는 함수를 가지고 우리가 구했던 그 식 있죠? 그 식 그대로 이렇게 이제 붙여넣게 해주고요. 이 라지의 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이 라지의 값을 어디서 찾아라? 이 매출 수량에 들어있는 이 범위에서 그 해당 위치를 찾아라. 찾아서 어떤 값을 출력해달라?
그것과 같은 행에 있는 우리 품명을 출력해 주세요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로 닫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라거 하고 그렇게 이제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해보자고요. 스몰이라는 걸 이제 찾을 값으로 두면 되죠. 그래서 맨 앞에 가서 이제 룩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스몰에서 나온 그 값을 찾아라. 이 값을 어디서 찾아라? 지금 범위 1, 이 범위에서 찾아라. 찾아서 같은 행에 있는 이 품명을 출력해 주세요. 그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세 번째로 큰 값이 523이었고 두 번째로 작은 값이 95였죠. 그것들의 이제 품명, 하이트다, 이제 라거다 해서 그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썼어요. 해서 라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하고 스몰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두 번째로 작은 값을 구했습니다. 그 값들을 구해놓고 그 값을 우리 매출 수량이 들어있던 그 범위에서 찾아라. 그 범위를 찾아서 품명을 출력해달라. 같은 행에 있는 이 품명을 출력해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써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문제 6번이요. 문제 6번 보니까 이제 표 6번에서 라고 했어요. 표 6번에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죠. 여기서 이제 추가 점수라는 거를 우리 H49번부터 H61번 그 영역에다가 계산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여기다가 이제 추가 점수를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구하라고 그렇게 나온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추가 점수라는 걸 이제 구할 때는 기본 점수 더하기 특별 점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래요. 그때 우리 기본 점수라는 거는 우리의 결석 일수에 따라서 표 5번의 그 영역을 참조해서 기본 점수를 이제 계산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표 5번에 결석 일수에 따라서 이제 기본 점수가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죠. 그때 결석을 이제 4일 이상 했으면 기본 점수는 없고요. 결석 일수가 2 이상일 때 그때 이제 3점이다. 그 다음에 1 이상일 때 5점이다. 만약에 결석 일수가 한 번도 없어요. 결석을 한 번도 안 하면 그때 이제 기본 점수는 이제 10점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리고 우리 이제 특별 점수라는 거는 우리 1차, 2차, 3차 그 성적이 있대요. 그때 우리 1, 2, 3차 그 성적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이 성적에다가 각각 이제 0.3이다, 0.3이다, 0.4다 이 값을 곱해서 더한 그 점수가 7점 이상인 그 학생한테만 5점을 이제 추가로 그렇게 이제 특별 점수를 주겠다. 그렇게 써져 있는 거죠. 만약에 이 값을 구했을 때 70 이상이 아닐 때는 이제 특별 점수는 따로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특별 점수를 구할 때 1, 2, 3차 그 성적에다가 0.3이다, 0.3이다, 0.4다 이 값들을 곱해서 그걸 이제 싹 다 이제 더해서 그 점수를 이제 구해줘야 돼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sum product 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사용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 sum product를 구한 그 점수가 70 이상이면 이제 5점을 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점을 주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if 함수로 묶어서 그걸 이제 우리가 5점을 줄지 0점을 줄지 그걸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본 점수라는 거를 지금 우리 표 5번에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이 기본 점수는 결석 일수에 따라 바뀌는 거죠. 그때 이제 결석 일수는 우리 디얼에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결석 일수를 가지고 우리가 표 5번에 이제 참조해서 기본 점수를 전부 다 꺼내오면 되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x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xlookup 이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 일단 기본 점수부터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이제 xlookup이라는 그 함수요. 그 함수 생김새부터 좀 보자고요. 자, 우리 xlookup이라는 요 함수요. xlookup이라는 요 함수는 맨 앞에다가 내가 이제 찾을 값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 1번 찍어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범위 2번을 찍어주고 그 뒤에서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반환할 값 그때 반환할 그 값을 우리가 요 뒤에다가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맨 뒤에 찾아가서 우리가 이제 옵션 1번이다. 우리가 옵션 2번이다 해서 그걸 이제 우리가 두 가지 옵션을 우리가 찍어줄 수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x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렇게 쓰게 되면 내가 이 찾을 값을 우리 범위 1번에서 찾습니다.
해서 우리 범위 1번에서 이 찾을 값을 찾아서 같은 행, 같은 열에 있는 이 범위 2번의 값을 이제 반환해 주는 게 우리 x룩업이라는 그 함수요. 그때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 1번에 찾는데 그때 이 범위 1에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이 없을 때 어떤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것도 우리가 따로 이제 지정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게 되면 이제 옵션 1번이다, 옵션 2번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옵션을 쓸 수 있는데 이 옵션 1번이라는 거는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범위 1번에서 찾을 때 그때 어떻게 이제 찾을 건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게 우리 옵션 1번이고요. 그리고 옵션 2번이라는 거는 내가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디서부터 이제 검색을 할지 그걸 이제 정해주는 게 우리 옵션 2번이요. 해서 우리 옵션 1번 같은 경우에는 옵션 1번으로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1이 있고요. 0이 있고 1이 있고 2가 있고 그렇게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옵션에는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이 찾을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그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이요. 가장 큰 값으로 이제 해당 데이터를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이고요. 우리 1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값보다 크거나 우리 같은 값 중에서 가장 작은 그 값으로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1이라는 요 옵션이요. 그리고 우리 0이라는 이 옵션은 내가 찾을 값과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0이라는 요 옵션이고요. 그리고 이제 2라는 이 옵션은 찾을 값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이제 찾아달라. 그게 이제 우리 2라는 이 옵션입니다. 이 2라는 이 옵션에서는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그 값을 찾는 거라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와일드 카드 우리 만능 문자 있죠? 그 만능 문자를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옵션 1번에는 지금처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옵션 2번이요. 옵션 2번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옵션은 1을 쓰든 마이너스 1을 쓰든 2를 쓰든 마이너스 2를 쓰든 이렇게 이제 4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써줄 수 있어요. 우리가 요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생략하고 우리 쓸 수 있는 그 옵션이에요. 그때 우리 요 1이라는 요 옵션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우리 범위 1에서 찾죠. 그때 범위 1에서 우리 첫 번째 항목부터 이제 검색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1이라는 그 옵션이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은 우리 마지막 그 항목부터 검색해달라. 그게 이제 마이너스 1이요. 그리고 2라는 이 옵션은 우리 오름차 순으로 정렬되어 있는 그 범위에서 검색해달라. 그게 이제 우리 2라는 옵션이고 마이너스 2라는 요 옵션은 우리 내림차 순으로 그렇게 이제 정렬된 그 범위에서 데이터를 이제 검색해달라. 그 옵션입니다. 해서 우리가 X룩업에서 쓸 수 있는 이 옵션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요 X룩업 요 형식을 우리가 위에다 갖다 놓고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X룩업이라는 함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다고 했고 그때 이제 옵션 1번이요. 옵션 1번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거죠. 그때 나는 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추가 점수를 이제 계산할 때 나는 이제 결석일수가 4다. 이 데이터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 4가 들어있는 요 셀을 내가 찾을 값으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요만큼의 영역을 우리가 이제 범위 1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 범위에서 우리 결석일수 4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를 찾아서 우리 범위 2번이요. 이 범위에서 같은 행에 있는 그 데이터를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범위를 이 기본 점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를 범위 2번으로 이제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지금 문제상에서 찾을 값이 없을 때 어떤 값을 이제 반환받아라 그런 말이 없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이제 반환할까 얘는 이제 우리가 생략하고 이제 쓸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옵션 1번이요. 옵션 1번에서 쓸 수 있는 그 옵션에는 지금쯤 이렇게 이제 4가지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했었죠. 그때 나는 지금 결석일수가 4인데 이 4라는 이 데이터를 우리 결석일수 이 범위에서 이제 찾을 거예요. 찾을 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값을 찾아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옵션으로 0을 쓰게 되면 4일 때는 정확하게 나오겠죠. 근데 결석일수가 만약에 3이라는 값이 이제 입력이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제 요 옵션 1이요. 옵션 1은 내가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어떻게 찾을 건지 그 방식을 이제 지정한다 그랬어요. 그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결석일수 그 데이터 좀 보자고요. 그 데이터들 쭉쭉쭉 지금 보게 되면 지금 결석일수가 4인 그 사람도 있고요. 2도 있고 0도 있고 1도 있고 1도 있고 2도 있고 이제 3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0, 2, 1, 4, 3, 10도 있네요. 그러면 만약에 결석일수가 10일이다.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게 결석일수가 만약에 10일인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찾아달라. 그러면 10이랑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 값은 없으니까 우리가 이 0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까 우리 결석일수를 봤을 때 3이라는 그 데이터도 있었어요. 3이랑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 찾아라. 없잖아요. 해서 우리가 0이라는 이 옵션을 이제 써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아까 마지막 데이터가 결석일수가 아까 11이었는데 그 결석일수를 여기서 찾았을 때 이 데이터가 이제 나와야 돼요. 그때 우리가 이제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썼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값을 쓰게 되면 내가 10이라는 그 값을 지금 이 범위에 찾을 때 10보다 작거나 같은 값 중에 그랬어요. 그러면 10보다 작은 값이다. 그러면 4도 있고 2도 있고 1도 있고 0도 있고 이 네 가지가 다 해당되는 거죠. 이 네 가지 값 중에서 우리 가장 큰 값이요. 가장 큰 값이 우리 4죠. 해서 요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이제 나온다고요. 해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풀 때는 요 마이너스 1이라는 그 옵션을 써주면 정상적으로 이제 값을 전부 다 이제 찾아줄 거예요. 만약에 10이라는 그 값이 입력이 됐는데 1이라는 이 옵션을 썼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10이라는 그 값이 있을 때 그 내가 찾고자 하는 그 10보다 크거나 같은 값 중에 그랬어요. 10보다 큰 값은 없죠. 없으니까 정상적으로 이제 데이터가 나오지 않는다고요. 해서 우리가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옵션을 조금 이따가 써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옵션 두 번째 거요. 내가 이 찾고자 하는 그 값을 이 범위에 찾을 때 우리는 그냥 첫 번째 항목부터 찾아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첫 번째 항목부터 찾을 때 그때 우리는 1이라는 이 옵션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1이라는 이 옵션은 우리가 이제 생략하고 쓸 수 있는 거죠. 해서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 때 이 옵션 2번은 그냥 생략하고 쓸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우리 기본 점수 그거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일단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x룩업이라고 이렇게 쓰고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결석일수에 해당하는 걸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얘를 이제 어디서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 기본 점수를 갖다 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범위 1번, 범위 2번까지 싹 다 이제 지정을 해주고 그 뒤에다가 찾을 값이 이제 없을 때 그때 이제 반환할 그 값을 이제 찍어주면 되는데 문제상에 특별한 지상이 없으니까 그냥 생략하고 쓸 거예요. 해서 그 뒤에다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아무것도 쓰지 않고 그냥 컴마 찍어서 그 뒤에 옵션 1번 쓰는 그 위치로 이제 넘어가면 됩니다. 그때 우리 옵션 1번으로 마이너스 1이라는 요 옵션을 쓸 거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옵션 2번을 쓸 수 있는데 옵션 2번은 그냥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쓸 거예요. 해서 지금 얘가 이제 찾을 값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범위 1번, 얘가 이제 범위 2번 그리고 요 사이에 그 값이 아무것도 제가 안 썼는데 요 위치에다가 우리가 찾을 값이 없을 때 그때 반환할 그 값을 이제 써주는 그 자리고요. 그리고 요 뒤에 쓴 마이너스 1이 우리 옵션 1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옵션 2번은 그냥 생략하고 아무것도 쓰지 않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x룩업 요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그때 우리가 요 첫 번째 칸만 계산하고 끝날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채우기를 할 거죠. 그때 우리가 이제 변하면 되는 거 그거 이제 구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찍은 이 뒤에 49번 셀이요. 요 셀은 내가 첫 번째 칸을 계산하니까 요거 찾아달라. 두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그 밑에 거 얘를 찾아라. 세 번째 칸을 계산할 때는 얘를 찾아라. 네 번째 칸 계산할 때는 얘를 찾아라. 계속해서 변해야 되겠죠. 해서 그냥 얘는 그냥 놔두면 되고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그 결석일수에 해당하는 거를 이 위치에서만 찾아줘야 되고 이 위치에 찾아서 그때
이 기본 점수를 이제 반환해달라. 그렇게 돼야 되겠죠. 해서 이 결석 일수가 들어있는 이 범위랑 우리 기본 점수가 들어가 있는 이 범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해서 이곳은 우리가 둘 다 이제 F4번을 눌러서 절대 참조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 엔터 한번 땅 하고 눌러 보자고요. 근데 이 첫 번째 사람은 이제 결석 일수가 4 이상이니까 우리 기본 점수가 이제 0하고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채우기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쭉쭉쭉 나왔어요. 지금 여기서 이제 데이터 몇 개만 좀 보자고요. 지금 두 번째 사람은 결석 일수가 이제 2니까 우리 3이라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사람은 결석 일수가 0이에요. 0일 때는 우리 기본 점수가 10점이다. 그렇게 나온 거고, 그 밑에 보니까 결석 일수가 1이다. 그렇게 써져 있죠. 1일 때는 우리 기본 점수가 이렇게 이제 5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기본 점수 요거 이제 정상적으로 싹 다 이제 계산을 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본 점수 계산하는 요 식 있죠? X룩업 요거는 이제 컨트롤 X에서 이렇게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기본 점수는 다 구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특별 점수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됩니다. 그때 특별 점수는 1, 2, 3차 그 성적에다가 일단은 0.3, 0.3, 0.4 이 값들을 전부 다 이제 곱해서 우리가 그 값에 이제 더한 값 합을 이제 먼저 구해줘야 돼요. 그거부터 한번 구해보자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를 이제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sum product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고 내가 지금 1차, 2차, 3차 이 점수들을 가지고 있다. 이 점수들이랑 각각 이제 어떤 값들을 곱해라. 요 값들을 이제 곱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이 값은 우리 엑셀에 어딘가에 이제 입력된 그 값이 아니죠. 그때 우리 sum product라는 요 함수는 앞에다가 이제 배열 1번을 먼저 찍어주고요. 그 뒤에다가 우리가 이제 배열 2번을 이제 찍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 배열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값으로 배열 상수의 값을 우리가 직접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지금 68 곱하기 0.3을 해라. 그 다음에 55 곱하기 0.3을 해라. 그 다음에 45 곱하기 우리 0.4를 해라.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곱한 그 값들에 우리가 합을 이제 구해 줄 거예요. 그러면 그때 이제 1차 점수가 전부 다 이제 2열에 들어있고, 그리고 2차 점수가 이제 F열에, 그리고 이제 3차 점수가 이제 G열에, 그렇게 이제 열 단위로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이 0.3이다, 0.3이다, 0.4다, 그것도 이제 우리가 열로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우리가 배열 상수 값을 이제 입력할 때 우리가 이제 열을 구분할 때는 쉼표로 구분해주고 행을 구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으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주면 됩니다. 해서 내가 이제 배열 상수를 이제 입력할 때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중괄호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때 0.3이라는 그 값이 있고 컴마 찍어주고요. 또 그 뒤에다가 0.3 이렇게 써주고 컴마 찍어주고 그 뒤에다 이제 0.4 하고 이렇게 직접 이제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우리가 이제 sum product 요 함수에 이제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54.9하고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한번 해보자고요. 채우기를 이제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 값들을 서로 곱한 그 값들의 이제 합이 지금처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sum product로 구한 게 70점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봐야 되겠죠. 그때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제 if 함수를 써주면 됩니다. 해서 우리가 sum product 쓴 거 요 맨 앞으로 이제 찾아가서 우리가 여기서 if 함수 이렇게 이제 써주고 내가 지금 sum product로 계산한 그 값이 있다. 그 값이 이제 7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70 이상이면 그때 70 이상인 그 학생한테만 5점을 추가로 이제 우리 특별 점수로 주겠다. 그 얘기죠. 해서 우리가 5점을 이제 출력해 달라. 만약에 70점 이상이 아닐 때는 우리 그냥 특별 점수는 없다 해서 0이라는 그 점수를 이제 반환해 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엔터를 이제 땅 하고 누르면 얘는 아까 54.9점 그 점수였기 때문에 70점 이상이 안 되니까 0점하고 그렇게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이제 1명, 2명, 3명, 4명, 5명, 요 5명은 전부 다 이제 70점 이상이죠. 해서 이제 5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 이제 70점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0점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이 이제 70점 이상이니까 5점이 나오겠죠.
그리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70점 이상이 아니니까 이제 0점이 나올 거고요. 그 밑에 한 명, 두 명은 70점 이상이니까 이제 5점, 5점 그렇게 나올 거고 그 밑에 사람은 이제 70점 이상이 아니니까 0점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사람은 이제 79.3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얘는 이제 70 이상이죠. 해서 5하고 그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가 이제 특별 점수를 전부 다 계산을 다 해준 거죠. 해서 우리가 이제 썸 프로덕트로 계산한 그 값이 70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70 이상일 때만 5점이 그렇게 나오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준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특별 점수를 다 계산했으니까 우리가 아까 기본 점수 아까 계산해서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죠. 그러면 요 if 앞으로 이제 찾아간 다음에 우리가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지금처럼 x룩업 그 함수가 이렇게 이제 앞에 붙고 우리 기본 점수 더하기 우리 특별 점수 그렇게 해서 우리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요만큼 해서 계산한 게 우리 기본 점수고요. 더하기 그 뒤에서 if에서 여기서 이제 계산해 준 게 우리 특별 점수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 첫 번째 사람 이제 추가 점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 점수가 싹 다 이제 계산이 다 됐습니다. 해서 제가 지금 방금 문제 풀 때 쓴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다 이제 쓴 식 좀 잠깐 이제 보자고요. 자, 지금 우리가 x룩업이라는 이 함수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준 게 우리가 이제 기본 점수를 계산해 준 거고 그리고 그 뒤에 if하고 썸 프로덕트 이 두 개의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특별 점수를 이제 계산해 준 거죠. 해서 그 사이에 이제 더하기로 묶어서 우리 추가 점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그때 우리 x룩업이라는 그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결석 일수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 기본 점수의 값을 이제 반환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x룩업 함수를 이렇게 이제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특별 점수를 이제 계산을 할 때는 우리가 썸 프로덕트라는 이 함수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1차, 2차, 3차 그 점수랑 0.3, 0.3, 0.4 이 값들을 서로 곱한 다음에 그 값의 이제 합을 구해라. 그 값의 합이 우리 70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본 거죠. 해서 우리 if를 기준으로 봤을 때 요만큼 이제 조건에 이제 해당하는 거고 이 조건에 만족하면 특별 점수는 5점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0점이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별 점수를 이렇게 계산해 준 거예요. 그때 우리 요 썸 프로덕트 함수 좀 조금만 더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썸 프로덕트에서 이제 배열 1번이다, 배열 2번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찍어줄 수 있는데 이 값들은 0.3, 0.3, 0.4 이 값들은 특정 셀에 이제 입력된 그 값들이 아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썸 프로덕트에서 배열 2번 그 위치에다가 우리가 지금 방금 배열 상수를 이제 입력을 했다고요. 배열 상수 값을 입력할 때는 우리가 인수를 구분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괄호로 묶어서 인수를 이제 구분해 주면 돼요. 해서 배열 상수를 이제 입력할 때 우리 인수 구분은 뭘로 한다? 우리 중괄호 요 중괄호로 이제 해 주더라. 그리고 이곳에다가 우리가 값들을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이제 열을 구분할 때는 열 구분은 전부 다 쉼표로 이제 구분해 주면 되고요. 우리가 행을 이제 구분할 때 행 구분할 때는 우리가 이제 세미콜론을 찍어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해 주면 돼요. 해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1차, 2차, 3차 점수를 우리가 범위를 지정했을 때 그때 1차 점수가 우리 이곳에 들어있었고 2차 점수가 이곳에 3차 점수가 이곳에 이렇게 해서 우리 각각의 이제 열들마다 1차, 2차, 3차 그 점수가 들어있었죠. 그 점수에다가 지금처럼 0.3, 0.3, 0.4 그 값을 이제 곱해라 그렇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값들을 각각 이제 입력을 할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쉼표로 우리가 입력을 해서 열을 서로 이제 구분해서 그렇게 이제 입력을 해 준 거예요. 만약에 우리 1차 점수가 이곳에 이렇게 들어있고요. 2차 점수가 여기 이렇게 이제 들어있고 3차 점수가 만약에 이렇게 이제 들어있었다면 1차, 2차, 3차 점수가 각각 이제 행으로 전부 다 이제 구분이 되어 있죠. 만약에 1차, 2차, 3차 점수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입력이 되어 있었다면 우리가 여기서 0.3, 0.3, 0.4 이 값을 이제 입력을 해줄 때 우리가 이제 중괄호로 묶어서 0.3 우리 세미콜론 0.3 세미콜론 0.4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중괄호로 묶어서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줘야 돼요. 해서 배열 1번의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들어있냐 아니면 이렇게 이제 들어있냐에 따라서 우리가 문제 정답처럼 이렇게 쉼표로 구분해서 쓰거나 아니면 세미콜론으로 구분해서 쓰거나 요게 이렇게 이제 우리 변경이 된다고요. 해서 이 썸 프로덕트 이 문제를 통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지나가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6번 문제 끝이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표 6번에서 하래요. 표 6번에 보면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는데 여기서 수강료의 이제 할인율을 아예 49번에서 아예 61번 이 영역에다가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할인율을 이제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 각 학생별로 1차, 2차, 3차 이 점수가 있죠. 이 점수를 가지고 평균값을 구하래요. 이 점수들의 이제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이 평균을 가지고 이제 할인율 우리 표 4번에 들어있는 이 영역을 이제 참조해서 구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표 4번에 봤을 때 지금처럼 평균이다 할인율이다 하고 이렇게 들어있죠. 이 평균값에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 결정이 된대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점수의 평균값을 구하고 그 평균을 가지고 이제 할인율을 구해서 지금 이곳에다 표시해 달라 그겁니다. 그때 만약에 결석일수에 들어있는 그 셀이 공백이면 지금처럼 이렇게 공백이 들어있으면 결석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그 얘기니까 그때는 이제 0.5%를 추가로 이제 할인해 줘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문제를 풀 때 이제 어떻게 풀어주냐? 우리가 이제 if라는 요 함수를 사용해서 일단은 결석일수가 공백이냐? 그거 이제 물어볼 거예요. 결석일수가 공백인지 그걸 물어보고 그리고 만약에 공백이라면 우리가 할인율을 먼저 구해요. 할인율을 구한 다음에 거기다 이제 더하기 0.5% 요걸 이제 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제 할인율을 그냥 표시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줄 수 있겠죠. 아니면 이 방법 말고 또 하나 방법이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구해요. 할인율을 구한 다음에 그 뒤에다 더해라. 더하긴 더한데 이제 뭘 더하냐? 그때 이제 if 함수를 열어서 결석일수가 이제 공백인지 그걸 이제 확인한 다음에 만약에 공백이라면 0.5%를 이제 더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이제 0%를 더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도 되겠죠. 그때 이제 결석일수 셀에 공백이냐? 그걸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해당 셀의 값이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만약에 해당 셀이 비어 있으면 이제 true라는 그 값이 나올 거고요. 만약에 비어 있지 않다면 false하고 그렇게 이제 결값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석일수가 공백인지 우리가 is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물어보면 되고 그때 이제 1차, 2차, 3차 점수에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할 때 이제 average 요 함수를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 표 4번에서 평균에 따른 그 할인율을 가지고 올 때는 우리가 평균이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고 할인율도 지금 열 단위로 들어있죠. 이렇게 이제 열 참조할 때 우리가 이제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할인율부터 한번 구해 볼게요. 자,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이제 vlookup이요. 자, vlookup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우리는 이 표를 이제 참조를 할 때 평균에 따라서 이제 할인율이 결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에는 평균값이 따로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average라고 이렇게 써서 우리가 1차, 2차, 3차 이 점수들의 평균값을 구해요. 구한 다음에 그 평균값을 찾아라. 찾긴 찾는데 어디서 찾아라? 지금 이 범위에서 찾아달라. 그때 이 참조 범위는 내가 어떤 칸을 계산하든 간에 내가 몇 번째 사람 거를 계산하든 간에 무조건 이 범위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참조 범위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눌러서 싹 다 이제 전체 달라 붙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절대 참조를 만들어주고 그때 이 평균에 해당하는 거 내가 구한 그 평균에 해당하는 거를 이 범위에 찾아서 우리는 할인율 이 두 번째 열에 있는 걸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 번째 열에 있는 거 갖다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열 번호를 우리가 2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옵션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가 평균을 구했을 때 그 평균이 0이다, 60이다, 70이다, 80이다, 90이다 딱 그렇게 떨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근사값으로 이제 구할 겁니다. 그래서 맨 뒤에 이제 옵션은 생략하고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0.0%다. 그렇게 나왔고요.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채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 구해졌습니다. 그때 지금 얘는 할인율을 구해줬지만 결석일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해줬죠. 안 해줬으니까 우리가 요 브이룩업 쓴 거 있죠. 요만큼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맨 처음에 요 방식으로 우리가 한번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 여기다 이제 if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결석일수요. 이 결석일수가 비었냐?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 뒤에 49번 셀을 우리가 이제 isBlank라는 요 함수로 요렇게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 셀에 들어있는 값이 만약에 비어있다면 이제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비어있지 않다면 이제 우리 false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뒤에 49번 셀 우리 결석일수가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고 만약에 비어있다면 우리가 0.5%를 내보내달라. 그렇지 않으면 0%를 이제 내보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식을 써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if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엔터를 땅 하고 이제 눌러보면 0.0% 그렇게 나오고요. 밑으로 이제 치우기를 쭉쭉쭉 해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석일수가 빈 셀일 때 그때 결값을 보면 0.5%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두 번째 방법으로 우리가 구할 때 지금 요만큼 있어서 지금 0%다 0.5%다 요거 이제 구해 놓은 거죠. 그러면 앞에다가 할인율 더하기 요것만 이제 추가로 더 써주면 되겠죠. 그럼 맨 앞에 가서 이제 우리가 컨트롤 V 눌러주고요. 여기서 나온 그 할인율, 여기서 브이룩업에서 구한 그 할인율에다가 지금 if에서 나온 그 값을 더해달라. 이렇게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 눌렀더니 0.0% 하고 나왔고요. 밑으로 이제 치우기를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할인율이 전부 다 계산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식이 좀 잘려서 보이니까 좀 더 옮길게요. 왼쪽으로. 해서 지금 쓰는 식을 보게 되면 우리가 vlookup이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할인율을 구해줬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if 함수를 써서 여기서 나온 그 결값을 더해줘라. 그거요. 그래서 여기서 더하기라고 이렇게 써주고 그리고 이제 if 함수를 이용해서 결석일수가 비어 있을 때는 0.5를 추가로 더해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0%를 추가로 더 더해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고요.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vlookup 쓴 거 있죠? 요건 이제 잘라내기 좀 할게요. vlookup 쓴 건 요거 이제 잘라내기 좀 해놓고 이 뒤에 있는 식 싹 다 이제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고 그래서 이제 바로 if 시작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if 열어주고요. 가로 열어주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결석일수가 공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결석일수가 공백인지 고 이제 물어볼 때는 우리가 이제 isBlank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결석일수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결석일수가 비어 있을 때는 우리가 true 값이 나올 거고요. 그렇지 않을 때는 이제 false 값이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결석일수가 공백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봤으면 그 뒤에다가 이제 할인율 더하기 0.5% 요것만 해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가 vlookup 함수를 우리가 잘라내게 해놨으니까 컨트롤 V 눌러서 우리가 붙여넣기 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더해라. 얼마를 더해라? 0.5%를 더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산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컴마 찍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인율 컨트롤 V에서 vlookup 이렇게 이제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가로 잡고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결값이 이렇게 나왔고요. 요 식을 이제 치우기 핸들 쭉쭉쭉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수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그래서 지금 이 식을 쭉쭉쭉 이제 봤을 때 지금처럼 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if라고 써서 결석일수가 공백이야. 그거 이제 물어본다 그랬죠. 그때 이제 결석일수가 공백인지 물어볼 때 우리가 이렇게 이제 isBlank로 싹 다 이제 묶었습니다. 그러면 요 if 함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이제 조건이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참일 때 그리고 얘가 이제 거짓일 때요. 만약에 참일 때는 할인율, 우리 vlookup에서 이제 할인율을 구했죠. 그 할인율에다가 더하기 0.5%를 해주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할인율만 표시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써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요 문제를 풀 때 지금쯤 이렇게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풀든 이렇게 아니면 문제를 풀든 둘 중에 이제 아무거나 써도 정답으로 인정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7번 문제까지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요 문제들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 파일을 열어서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